안녕하세요. 주신맘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전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주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다운 증후군인 거를 한 달 만에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준비를 좀 미리 할 수 있었어요. 재활치료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제 조리원에서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고 6개월부터 재활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개인의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주를 데리고 치료를 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대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더 그렇고요. 여러 치료의 종류가 있고 또 기관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주가 갔던 곳은 대학병원에 있는 재활치료였어요. 재활의학과 진료를 보신 뒤에 대기를 거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주는 좀 대학병원에서 일찍 연락이 왔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했던 또 치료 대기는 복지관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복지관 대기는 짧게는 2년, 3년, 4년까지도 대기를 하는 경우가 그래서 주도 태어나자마자 이제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대기를 했는데 연락이 온 거는 3세 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고 복지관의 장점은 일단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치료비의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요. 센터에서 찾기 어려운 치료들도 복지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관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들이시면 굉장히 이점이 많은데 사실 이 복지관이라는 게 쉽게 방문을 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하는 특별 활동들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관마다 굉장히 달라요. 뭐 전체 다 대기를 걸 수 있는 곳도 있고 한 2개의 치료를 대기를 걸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 복지관마다의 운영되는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 복지관이 너무 좋았던 게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 같은 것도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힐링하게 할 수 있는 뭐 만들기라든지 그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들을 위한 그런 집단 상담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 복지관을 정말 추천을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 주셔서 치료하면서 주가 가장 선호하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치료실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걸어 두시고 잊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한 2, 3년 뒤에 연락이 오실 거예요. 개인이 하는 병원 중에서도 소아 재활 치료를 하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납병동을 했었거든요. 그 납병동의 개념은 6시간 동안만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 6시간 안에 치료 스케줄이 짜지고 그 치료 스케줄을 가지고 아이가 쭉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납병동을 하면서 내발기기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이 체간 힘이 배의 복근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내발기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걸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이 그걸 경험을 계속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소아 재활을 하는 곳에서 외래라고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 병원 중에는 세타임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월수금 이런 식으로 또 치료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좀 알고 계시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발달센터인데요. 발달센터는 뭐 심리상담센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발달센터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심리연구소라고 부르는 곳도 있죠. 상담을 하게 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제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걸 토대로 아이에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근데 발달센터 중에는 대기 안 하는 곳도 많아요. 빨리 가시려면 오히려 발달센터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발달센터는 저희가 직접 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쌍둥이고 홈디 선생님도 저희 집에 오시고 계세요. 치료 기간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치료 시간은 대학병원은 거의 30분이었어요. 이제 발달센터라든지 뭐 그런 심리연구소라든지 이런 곳들은 40분, 50분 이렇게 가는 곳도 있었고요. 살고 계신 그 주변에 있는 곳에 대학병원이 위치가 어딘지, 발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미리 좀 대기를 해 두시면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치료실을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어느 병원이든 어느 센터든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유명하다고 제가 느꼈던 이유는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끔 치료의 방향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는데, 내 아이와 맞는지 아닌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왜냐면 어떤 친구가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성향이라든지 진단명에 따르는 좀 달라서 선생님이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치료를 하실 때 이 선생님이랑 뭔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바로 바꾸시지 마세요. 아이들도 선생님이랑 충분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라포 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친밀도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이런 치료들을 제시하거나 무언가 하자고 했을 때 잘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희 주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간 보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선생님을 뵈면 못 들은 척 하거나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밀당하듯이 성향이 있어서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라포가 형성되고 선생님이랑 딱 친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 40분 동안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형아 누나들이 하는 그런 치료들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도 한두 번 보고는 조금 알기가 어렵고, 정말 아니다, 엄마 감으로 아니다 싶으면 바꾸시거나 안 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저는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계속 지속해서 몇 달 동안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 역시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충분한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야지 아이랑 선생님이랑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치료실은 정말 가까워야 돼요. 그게 제가 한때 열정이 넘치던 시기에는 치료의 양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거리도 뭐 40분, 50분은 걷더니 아이도 일단 너무 지치고 힘들고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저한테 번아웃이 왔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 장거리를 치료를 다니면서 굉장히 진을 많이 뺐던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말 치료가 아니잖아요. 롱런 해야 되잖아요.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곳, 엄마의 그 체력을 좀 비축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보다 치료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고, 치료의 양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동 시간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이 패턴을 제 생활 라이프와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체력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 관찰을 하시겠지만, 그걸 꼭 보시면서 치료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결국 이걸 해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인 것 같거든요.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런 자세들을 막 억지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봤던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세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 믿어주시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혹은 뭔가 상식적으로 벗어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분들도 다 이게 어쨌든 잡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했을 때 본인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롱런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시면 힘을 좀 덜 들이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추워졌으니까 좀 치료 다니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